수능 대비로도 기본 실력, 내신 대비로도 당연한 얘기지만 지문을 씹어먹듯이 보셔야 되고, 첫 번째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반복해서 암기가 되실 거고, 지문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별력 있는 변형 문제들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봐. 일단락 맨 처음 도입은 뭐였냐면 법질서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게 바로 뭐야? 공법과 사법이고 형사법과 민사법이야. 그러면 형사법은 뭐니? 사인 대 공권력, 민사법은 사인 대 사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럼 공법의 목적, 형사법의 목적은 뭡니까? 사회질서 유지와 범죄처벌이죠. 당연히 형벌의 종류가 있을 텐데 세부 내용은 차차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분쟁 해소를 하고 개인 권리 보호한다. 그리고 평등한 관계가 기존이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를 전제해서 뭔가 불평등이 생겼으면 다시 평등히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3단락. 당사자가 있어. 자, 형사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원이 있고, 민사는 원고와 피고가 있죠. 자, 그럼 각각 당사자의 역할을 보셔야지. 자, 그럼 검사는 일단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니? 첫 번째는 기소하죠. 피고인은 그 기소에 대해서 방어하죠. 변호인은 그 반박을 조력하죠. 자, 기소하고 뭐 할 책임이 있어? 입증 책임이 있죠. 자, 그러면 범죄자에게 또는 피의자에게,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러면 법원은 그 입증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검사의 입증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처분하겠죠. 유무죄 판단, 형벌의 처분을 하겠죠. 이게 3단락 핵심 내용이야. 자, 4단락이요. 자, 이제 원고와 피고. 원고는 뭐야? 원인이 되는 애들이라 그랬지. 그래서 고는 이제 소송에 관련된 단어들을 한자어를 고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소송이 원이 되니까 원고, 피고는 당하는 쪽이니까. 그런데 뭘 당한 거야? 소송에 있어서 원고, 피고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얘네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겠죠. 얘네가 가해자라고 주장을 하겠지. 그래서 피해 가해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 즉 불평등한 관계가 됐잖아.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민사법, 사법이다인 거예요. 자, 둘 다 당연한 얘기지만 뭐가 있어야 돼? 증거주의가 기본이야. 자, 이제 5단락, 6단락인데 그럼 민형사는 서로 봐봐. 지금까지는 형사 따로 민사 따로 봤지. 그럼 이제 둘의 관련성을 보는 거야. 그래서 보통의 경우 형사가 원인이 돼서 민사가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도 생긴 거야. 그럼 범죄 사실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도 당연히 해결을 해야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사적으로 얘가 나한테 피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구제받는 거는 공적 구제를 받는다 그래서 둘 다 똑같아.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야. 내가 피해를 입었어. 이건 누가 해결해 준다? 법원이 공적으로 해결해 준다야. 이게 5단락 기본 개념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6단락인데 이제 둘의 차이점이야. 그러면 관련성도 있지만.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뭐야? 49대 51이면 51 승소예요. 근데 얘가 범죄자일 확률이 뭐 51 정도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을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얘가 범죄 확률이 몇에 다가가야 되겠어요? 100%의 수렴해야 유죄라고 본대요. 근데 문제는 봐봐. 무죄를 추정한다 그랬지 무죄가 아니야. 된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유죄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돼. 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유죄라는 거는 얘는 100% 범죄자야. 100%야 이거는. 왜? 범죄자 10명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명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시대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공권력이 개인의 불합리한 방법으로 또는 진짜 불합리하게 또는 실제로 그렇게 사법살인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진짜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으로 한다고. 그럼 봐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유죄 100% 있는 애들이 있는 거고 그럼 유죄가 아닌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두 가지 애들이 있는 거야. 뭐라고? 무죄로 추정할 애들과 즉 추정이라는 건 무죄의 확률이 있다는 거고 무죄의 확률이 있다는 거는 무슨 확률도 있는 거야? 유죄의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는 뭐야? 아예 무죄인 애들이 있어요. 무죄인 애들은 뭐니? 확률이 0인 애들이죠. 범죄의 확률이. 이해됐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눠서 보셔야 돼. 그럼 정리하면 이제 이겁니다. 자, 제가 국어에서 자꾸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지. 자, 여기 확률이 유죄일 확률 0이라고 하자. 여긴 유죄일 확률이 100이라고 없내보자. 자, 그러면 형사에서 유죄는 어디만 여기야? 여기만 유죄야. 나머지 스펙트럼은 전부 다 뭐예요? 무죄 추정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무죄 추정이야. 반면에 민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사는 중간에 50%를 기준으로 조금만 유리해도 그쪽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고 이 실력이 갖춰져야만 된다니까.
자, 그래서 영상을 올릴 때는 이 구조도 먼저 그리고 지문 분석을 드릴 수도 있는데 실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먼저 지금부터 분석을 하고 구조가 그려지든지 될 거고 내신 대비로 최소한 3번에서 지문이 외워진 상태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지금 모의고사를 잘 친 학생이 이게 내신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모의고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내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지. 왜 니네 주변에 서울 대생이 몇 명이나 시험 얘기한다? 이걸 3번 정도 하셔야 돼. 그러면 1번고는 1등급 나올 거고 자사고 6번 정도 하시면 5번 정도 하시면 1등급 나올 건데 자사고도 범위를 터트리는 자사고는 한 2-3번 정도, 범위를 안 터트리는 자사고는 한 8번 정도가 반복이 돼야 될 거야. 5번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잘 쓰시고. 자, 여러분 수학의 풀이 과정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파란색 편 들고 따라옵시다. 자, 1단락입니다. 주제가 세팅되는 단락이고 법질서 아래에서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될 법의 분야가 달라진다.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안 하다 하시는데 무조건 배워주면 배경지식 필수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중학교 때 이걸 배웠겠니? 그리고 갑자기 3월달에 치라 그러면 애들이 치겠니? 근데 봐. 1컷 그래도 나름 80점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꽤 높고 부지런히 따라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법질서 아래에 있는 데다 세워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위아래가 아니라 근거예요. 또는 전제입니다. 정보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질서를 전제했을 때, 법질서를 근거했을 때라고 읽으셔야 돼. 자, 관계의 종류에 따라도 따라서의 따라가 아니라 따라가다, follow의 따라가 아니라 인과라고 읽으셔야 돼. 원인의 cause, 결과 이펙트예요. 자, 그럼 봐봐. 법을 근거로 봤을 때야 뭐가 있니? 관계가 있다고요. 뭐가 달라져 그러면? 법 분야가 달라진다고요. 이게 우리 법치주의 국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거는 법대로 가는 거야. 누가 내 물건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걔를 두들겨 패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일이 없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잖아. 그럼 봐. 법적인 관계에 따라서 법의 분야가 달라져요. 그럼 크게 2가지가 있대. 형사법과 민사법. 자, 이거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야 결국에는. 요즘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저희 중학교 때는 주먹이 법이었죠. 선생님들 일단 때렸고 애들끼리도 때렸어요. 그냥 주먹이 법이야. 법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큰일 나죠. 그 얘기야. 자, 그럼 봐봐. 그 법이라는 거는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사로운 관계 규정하는 거잖아. 사법이야. 사법의 대표적인 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뭐냐? 사인 대 사인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사인은 뭐야? 그냥 개인이에요.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사인이야. 개인 vs 개인이야. 자, 이걸 모르신다. 나중에 사기를 당하시든지 피해를 입으셨을 때 그냥 여러분을 답답해할 뿐이지 그 누구도 안 도와준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안 도와주고요. 여러분이 인생이 막 잘 풀렸어. 잘 풀린 대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안 풀려도 안 풀린 대로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공법의 대표적인 건 형법이에요. 그러면 관계 경우의 수를 나누고자 얘들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는 그럼 뭐겠니? 봐봐. 동물 사이에 법을 뭐로 규정을 해? 걔들끼리 뭐 싸우든지 물든지 말든지 까마귀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인간이 거기다가 무슨 법을 얘기할 게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보통의 갈등은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잖아.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 간단하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뭐 맞았어. 또는 내가 누구를 때렸어.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때려도 되냐? 그게 안 된다고. 야, 그럼 누가 대신해 줄 건데? 우리의 권력 일부를 양도를 했다고. 누구한테? 국가에. 그걸 뭐라고 하니? 공권력이야. 이게 바로 공법이야.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옛날에는 사적 구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깡패 집단을 만들었다고. 문제는요, 그런 깡패 집단이 어떤 규칙과 규율이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길 가다가 강도당하는 일들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강도였지. 내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요, 그냥 길을 못 다녔어. 왜냐면 형들이 일로 와 해가지고 돈을 뺏었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그럼 강도지. 야, 돈 안 주면 맞아야 돼. 이러면 강도죠. 그럼 봐 얘들아. 그런 깡패들이 설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공권력에 권력을 줘서 그 공권력이 시스템으로, 그 공권력이 집중하자. 그 공권력이 시스템으로, 그 공권력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데 누구나 납득이 안 된다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과의 관계 또는 이 상황에 개입을 해야 될 거라고. 자,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면 사법과 민법이 있는데 사법은 국가와 범죄자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공권력과 사인의 관계고요. 민사법은 뭐라고요? 사인 대 사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 권리는 인간들한테만 부여가 된 거야. 그래서 동물권 이런 건 없어요. 자연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는 동물권도 있어야 돼, 자연권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주장들은 생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집단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럼 그 집단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집단에 인간의 권리를 부여해줘야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해서 법인이라고 하고, 아마 주석이 있는 이유는 나와 있겠죠. 자, 왜 법인이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2달러. 그러면 형사법의 목적은, 필기 다 따라오세요. 속도감 있게.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 자, 목적이라 그랬잖아. 저는 한편으로 이거야. 한편으로 이걸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회 질서 유지가 문제가 되니까, 또는 사회 질서 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법이 있다라고도 저는 보여. 그래서 일단은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인과 구조를 잡시다. 형사법 덕분에 첫 번째 질서 유지가 되고, 두 번째 범죄 처벌이 된다. 근데 숨겨진 관계를 보자면 사회 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로 보였다고요. 자,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구체적인 방법인 것 같고, 여기서 형벌이라는 것의 종류죠. 자, 민사법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의 보호인 거죠. 민사법 때문에 이런 결과도 만들어지겠구나. 구조가 되게 깔끔하게 들어오는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첫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고3 지문들에서 원래 이게 좀 세팅이 되고 들어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 기출들을 쭉 흐름을 보니까 고1 단계부터 좀 이런 배경을 쌓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 경제 지문이 그랬고 올해 법 지문이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배경 지식으로 설명했던 고3 지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으니, 이거는 거의 교과서처럼, 사회 과목처럼 또는 과학 과목처럼 이해 및 암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어라는 과목은 터지게 되어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했다.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겠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일단 서술어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순서를 매겨볼게요. 첫 번째,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겠다. 두 번째,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겠다. 세 번째, 수편적 균형관계를 회복하겠다. 세 가지요. 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인과 개인 관계냐, 국가냐, 개인의 관계냐. 두 번째는 뭐라고? 질서유지 목적과 범죄처벌 목적이 있다. 민법은요,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권리 보호가 있는 거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관계가 다르니까 달라진다 그랬는데, 되게 관계를 좀 정보를 잘 쓰신 게 흐름이 딱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봐, 형법 민사법에서 형법 민사법으로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는 차이가 있다 그랬지. 그럼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봐, 당사자는 어떻게 되니? 검사 피고인이야. 자, 당사자와 소송 내용이 달라져. 그러면 당사자는 검사 피고인이야. 자, 그러면 형사소송의 순서를 볼게요. 첫 번째는 뭐야? 검사가, 이거 좀 잘못됐는데, 검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기관이라고도 봐요. 대표이사는 기관이야, 얘들아. 사람이 아니야. 이거 약간 좀 잘못 쓴 거거든요. 공익의 대표자라고 해버리면은 검사 개인의 인격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 그냥 기관이라고 해야 돼, 그걸. 자, 그럼 봐봐. 검사라는 기관이 범죄 행위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뭐 한다? 기소해요. 됐니? 그럼 소송이 시작이야. 1. 범죄 행위. 2. 기소. 3. 소송의 시작. 자, 그러면 기소가 뭔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기소란 게 뭐냐?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기소에 대한 정의를 냈고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자, 그럼 봐봐. 자, 범죄 혐의가 있잖아. 범죄 혐의 입증이 된 게 아니잖아. 그러면 4단계 유죄 입증이 어떻게 돼야 돼? 검사가 담당하고, 그러면 공격이 들어왔으니까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 법원은 검사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법원의 역할이죠. 뭐 해? 일단은 범죄 성립하니? 좋아. 잘잘못 있니? 좋아. 그리고 벌을 내린다까지 가요. 자, 그럼 봐. 이렇게 정보가 우다다 나열돼 있잖아.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한 달러 간에서 5개 이상의 정보량이 터질 수가 없어. 글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처리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주체를 가지고 봤어야 돼요. 첫 번째, 검사야. 두 번째는 뭐예요? 대답해야 돼. 피고인이야. 세 번째는 뭐예요? 법원이야. 그래서 관계는 검사와 피고인과 법원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 셋의 관계인데, 자,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변호인이죠. 각각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가 정리하셔야 되고, 이게 진짜 배경 지식 베이스를 깔아주다 보니까 이거 변형해서 내면은 끝도 없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거다. 사실 제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3 수능형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정보량을 다 터뜨리지는. 근데 얘는 왜 터뜨려놨냐면, 배경식으로 니네가 알고 가야 되는 지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신 대비로 변형돼서 출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게 사실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고 디테일을 잡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올해 지문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법원은 검사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 통해서 내린다 그랬었고, 이때 어떤 두 사람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할지라도 등등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하겠대요. 그럼 봐봐. 첫 번째 요건 정황, 두 번째 요건 합의 여부,
그래서 형량이 결정된대. 자,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게 되면 소송이 시작되는 건 원칙이지만 예외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도 분류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재구성 재처리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일단락은 이렇게 재처리가 돼. 이걸 줄글로 우다다 쏟아내는 것보다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이해가 높아. 그래서 내신 비문학을 어떻게 대비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거야. 봐라 이거 교과서 학습활동에 다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하시는 거야. 일치로 답 찾는 거 연습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는 실력 안 늘고요.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4단락 볼게요. 민사소송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래. 자 이제 형사에서 민사로 넘어갔어. 원고와 피고가 있어. 원고는 뭐야?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자 정확하게 이거야. 소송 제기한 개인이 피고야. 원고예요. 원인이 되는 애니까. 피는 당할 피자야. 그래서 어떻게 돼?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야. 이게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잘 들어. 원인에 대해서 원고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송, 항고, 상고. 고라는 거는 뭐야? 옛날부터 소송에 관련된 것들을 고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소송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원고가 되는 거고 피고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적 입장하고 당한 입장이니까 우리가 피동사동을 얘기하듯이 피동 그 피예요. 됐지? 그래서 소송을 한 애, 소송의 주체가 된 애가 원고, 소송의 대상이 된 애가 피고예요. 봐봐. 보통은 누가 소송을 하겠니?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소송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야. 그럼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었겠지. 즉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가 생긴 경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민사소송이었던 거지. 거래 관계를 잘 규정해 놓으십시오. 그런 얘기지만 자 아까 국가기관이었던 검사가 기소를 했잖아. 그건 개인과 개인이잖아. 근데 개인들은 법적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가 있는데 제발 이것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무조건 법적 문제 생기면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소송이 벌써 한 3개쯤 진행을 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에 이제 인터넷 강의 할 때 2개 정도 했었고 지금 하나가 진행 중인데 안타깝게도 많이 졌어요 소송을. 왜냐면 내가 진짜 마인드셋이 너무 잘못돼 있었어. 왜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칼 들고 싸웠어요. 미국 총으로 쏴버리지. 러시아 주먹으로 때려버리죠. 우리나라는 그랬다면 큰일 나. 우리나라는 뭐로 싸우는가? 법으로 싸우는 거야. 근데 이거나 내가 아무리 잘했고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요. 내가 법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당하게 돼 있는 게 법치주의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아. 법 모르잖아? 그럼 법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다 감수해야 되고요. 법 때문에 생기는 억울함을 다 감수해야 돼. 그걸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피곤한 일들이 생기는 건데 어쩌겠어요. 결국에는 머리가 깨지고 배우는 건데 깨지기 전에 배우실 수 있는 케이스일 때 배우죠. 변호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변호사는 수많은 고객 중에 한 명일 뿐이고 호소하든 패소하든 크게 상관없어 하는 애들도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 공부를 다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 도와줄 사람일 뿐이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공부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걔네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사정 알 바 아니야. 그러면 의사는요 사람이 죽잖아. 그리고 이과잖아. 물리잖아. 인과가 되게 명확해.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노스쿨 출신들은 정말 잘 몰라요. 경험이 없어. 그럼 정관 써야 돼? 일단 노스쿨 출신들보다 몸값이 3배, 4배야. 출신 건바이 건으로 110에 330, 출신 660에서 받아요. 그건 기본이야. 그러니까 애당초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낫고 생겼다? 니네가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다 터져요.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가 있대요. 민사소송 당사자들은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줬지만은 이 친절한 설명을 내가 방금 조금은 불친절하게 겁을 주며 설명한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입증을 못하면 판단할 수 없겠다.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야 여기서? 결국 뭐니? 입증이에요. 입증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그럼 뭐라 그래? 주의라고 하는 거야. 증거주의. 백날 피해자라고 주장해봐야 필요 없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벌써 나왔지. 이런 시대야.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당장도 오늘 봤을 수도 있어. 그게 뭐야 대표적으로? 카메라에 달려있는 블랙박스야. 차 사고도 결국 뭐니? 발생을 했잖아. 피해가를 발생했다는 건 무조건 가해자가 있는 거야. 쌍방이어도. 그럼 그 경우에 뭐가 입증될 수 있는 수단이야. 근데 이런 거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회의를 하러 들어왔어. 누가 왔어? 부민이야. 아들한테 녹음기를 들고 교실에 들여다보냈어. 예를 들면. 아직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녹취가 증거가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녹취를 들고 가는 게 되게 불편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서로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복잡하지만 생길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건 내 습관 중에 하나인데
내가 사실은 카톡방을 내가 다 개설한 이유는 간단한 거야. 그래도요, 나이 먹고 정말 걔 병신 같은 게 뭔 줄 아니? 그래서 한 명 또 혼냈는데 내 말을 했니 안 했니로 싸워요. 그 말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 증거가 있으면 되잖아. 공적인 업무 지시와 보고는 뭘 통해서 하면 돼? 메신저를 통해서 하면 되잖아. 그걸 쓰는 거예요. 기본이야. 꼭 병신들은 말로 했다고 얘기해. 왜? 증거가 없잖아. 똑같아. 100% 뭐야? 증거야. 항상 기록으로 남기시는 거야. 그럼 회의를 했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카톡으로 보내는 거야. 직장 상사한테. 친구들끼리 마찬가지다. 야, 이랬잖아 저랬잖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카톡에다 나중에 꼈어? 야, 카톡 봐. 그러네. 미안해라고 나와야 돼. 하는 새끼는 손절 치시는 거야. 평생 병신으로 살아. 절대 안 고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낚일 수 있는 시대야. 카톡으로 주고받으시면 돼요.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취는 합법이야. 근데 되게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녹취는 사실은 애매할 수도 있어. 상황상. 근데 카톡장 남기시는 거야. 그건 안 생기죠. 계속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 중에 한 분야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대.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를 쳤지. 그거는 내가 얘를 사기죄라고 두들겨 패면 안 된다니까. 얘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국가기관이 공권력이 하는 거야. 사적 기관은 공적 구제만 가능해. 그럼 난 어떻게 하는 거야? 1단계는 원래 옛날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가면 돼. 잘 들어라. 너희가 인생 살면서 피해 볼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사회를 이루고 사니까. 내가 피해자지 첫 번째. 그럼 이 사실을 누구한테 갖다가 먼저 고발하는 거냐? 경찰이야. 근데 또 일이 귀찮잖아. 안 도와줘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경찰이 일을 거둘 수 있게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저한테 두 번째. 그럼 봐. 경찰이 접수가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형사는 사실상 수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져요. 접수가 되잖아. 그럼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굴러가게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은 일단 경찰에 고발. 그 다음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요. 근데 잘 들어야 돼. 얘네 수사 안 한다. 증거 니네가 다 갖다 줘야 된다. 그러면 경찰이 여러분이 가져다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검찰에 넘길지 말지. 그럼 그걸 송치라고 표현을 해. 자, 그럼 봐봐. 검찰로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결정을 해. 불송치면 아예 무죄 끝이에요. 자, 송치가 되지? 그러면 검찰에서는 국가기관을 배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자, 그럼 판단에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판단을 해. 불기소면 역시 무죄 끝이야. 자, 그럼 기소를 했어? 이제 또 어떻게 돼? 판사가 판단을 해. 됐냐? 자, 그 과정이야. 자, 그럼 내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입증을 했잖아. 국가기관이 입증을 해줬잖아. 그럼 그걸 근거로 민사를 걸면 무조건 승소야. 근데 기본적으로 형사는 뭐였어? 그냥 형사를 입증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형사를 걸고 민사를 걷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이건 내 얘기야. 형사를 걸고 입증이 어려우면 민사 입증도 힘들어져. 민사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럼 오히려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냐? 차라리 민사를 먼저 진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형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가 명백하지 않다는 건 이거야. 저 새끼가 사기꾼인 건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건 내 입장이야.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안 돼. 그럼 민사를 진행하잖아. 그 과정에서 서로 증거를 주고받으면서 되게 싸워요. 그가 나오겠지. 그걸 가지고 형사를 거는 방법도 있는 거야. 그래서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내용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만약 첫 번째는 이거는 뭐야? 형사구제, 공적구제가 가능한 경우야. 일단 형사죠. 왜? 폭력죄니까. 상해죄니까.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을 수가 있다? 형사소송. 두 번째는 민사소송.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 내용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형사소송은 아까도 얘기했다.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보니까 강한 입증,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자, 증거가 부족하다. 이건 무조건 무죄 추정주의니까 피고인 이득이야.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근거는 뭐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 누구라도 무죄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야. 따라서 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51 정도 가지고는 유죄 입증이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거야.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면 안 된다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옛날에는 국가의 공권력이 이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 이럴 때는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만들었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그런 불법 행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무죄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100%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 이기려면 이 얘기는
비유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나는 해석이 들어. 100이면 100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봐. 10명을 놓치더라도 무죄 한 사람을 지금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냥 단순히 직관적인 확률로 볼게요. 자, 우리가 범죄자가 90명이 있고 범죄자가 아닌 애들이 10명 있다고 치자. 그냥 다 이 새끼들 깜빡 넣어. 이게 아니라고요. 얘네를 설령 유죄였지만 얘를 무죄로 풀어줄지라도 무죄였던 사람을 유죄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를 입증해야 되겠어? 프로예요. 100% 확률로 얘가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이게 유죄야. 그러니까 형사 입증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형사를 같이 거는 게 원래 근본적으로는 아닌 거야. 근데 변호사든 민형사 같이 걸면 건건으로 받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민형사를 보통 같이 걸라고 시킨다니까. 무조건 민사부터 걸어야 돼요. 왜냐면 경찰은 안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민사부터 걸어놓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물론 이제 너무 명백한 형사 사건이고 뭐 경찰이라든지 어떤 조사를 받았을 때 누가 봐도 얘는 피해자가 명확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세상이 내 편이야?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가리 깨지기 전까지 내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대가리 깨진 다음에 겪지 마시고 지금 겪으세요. 자,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 즉 무슨 얘기야? 얘는 51대 49여도 오케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개연성이라는 건 얘들아 국어에서 쓰이는 확률의 1과 0 사이일 때 개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소 높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51대 49면 된다고요. 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기 훨씬 유리한 경기가 뭐야? 민사야. 근데 이건 나는 내가 소송을 3번째 진행하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 소송은 내가 그냥 표현은 좀 너무 웃긴데 돈도 워낙 벌었고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버는 게 낫지. 그래 넘어가. 해버렸던 일이 훨씬 많았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선택이죠. 왜? 결국엔 내가 돈 때문에 소송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그냥 이해 손실을 따져가지고 그래 똥말 봤다고 치지 뭐 라고 해버리는 게 이득이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지금 사건은 돈도 돈인데 얘네를 사이에다 풀어나가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들은 가족 사기 다녀가지고 일단은 한 새끼는 깜빵에 보냈다가 다시 나왔는데 또 보내야 돼. 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 새끼 형 부모까지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일단 형은 매우 높은 확률로 깜빵에 가요. 증거자가 다 있어서 부모가 갈 차례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상관없어. 솔직히 나는 인간성으로 그냥 살면 얘네들이 파탄낸 인생이 내가 하는 것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잘못 건드린 거지. 나를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법을 뒤지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과 후배가 되게 절친이어서 알려준 변호사가 있는데 내가 이제 나한테 많이 혼났지. 진짜 많이 혼났죠. 보면 모르겠냐? 내가 니네 혼내는 거 보면 모르겠냐? 잘못하면 그 누구도 혼내요. 나도 마찬가지로 혼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한 게 많아요. 로스쿨 출신들은 너무 내용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정관으로 이 전쟁이 루트가 넘어갔는데 그래야죠. 여기까지 지문을 보셨고 자 구조도를 자 여러분 구조도에 의거해서 문제 푸는 연습. 자꾸 지문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도에 의거해서 지문을 털고 디테일을 잡을 때 지문으로 확정. 그렇게 해야 시간 안에 풀립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첫 시험일 것 같아가지고 이 첫 시험을 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얘는 주제 구조를 묻습니다. 자 주제는요 정보 가치가 높은 애죠. 그래서 세부 정보가 정답될 확률은 13%가 안 되니까 세부 내용 일치 절대 아니야. 제발 좀 이상한 개 잡소리 듣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고 다니시지 마시고. 자 그럼 봐봐.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뭐 일단락 내용 주제였던 것 같죠. 왜? 기본적인 형사법, 사법에 대한 뭐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원칙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규범이라는 거 바꿔 얘기하면 뭐야? 법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1단락, 2단락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 같아. 3번 문제를 가정해서 서로 다른 분야. 그렇죠. 봐봐. 기본적으로 여기 오른쪽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 사회 질서 유지. 내가 아까 뭐로 잡았어? 문장 구조. PS로 잡았지. 질서 문란해 있을 때 유지하자. 범죄 있으면 처벌하자. 개인의 분쟁 문제니까 해소하자. 권리 침해돼서 보호하자. 이게 다 PS 관계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PS 관계 보이시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다? 문제를 가정했다. 그럼 해결하는 것들을 얘기했기도 했을 거고 또는 어쨌든 그 분야가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잖아. 3번 아까 예외적인 것도 있었죠. 어디 있었어? 그렇지 여기. 하지만 역접 뒤에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 소송의 진행 여부를 가지고 경우의 수 나눈 거 내가 판단도 얘기했어. 자 그리고 5번 선지야. 근데 얘들아 잘 봐. 결국 이게 주제야. 자 그리고 이게 정답이야. 잘 봐야 돼 얘들아. 보시면 공법 사법을 나눠서 두 개를 계속 대조로 들어가잖아. 절충이 있어 없어? 없지. 무슨 절충이 있어? 서로 다른 견해도 없지. 됐니? 이건 변증법이거든요. 변증법이 뭐야? 정을 주장하는 애들이 있고 반을 주장하는 애들이 있으면 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었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점점점 해서 이 둘을 가져오면서도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 두 가지를 가져오면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변증법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절충인데요. 절충 이런 건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1, 2, 3, 4를 찾느라 시간 쓰고 계시면 안 되고 5번이 틀렸다는 걸 빨리 찾으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법은 뭐냐? 1, 2, 3번이 OX를 판단하느라 시간을 쓰시면 안 되고 5번이 정답이라는 이 속도감을 잡으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1, 2, 3, 4를 잡고 이제 OX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5번 정답인 거를 먼저 잡아놓는 그 느낌으로 공부를 해가셔야 되고 제 커리를 타는 학생은 이게 뭔지 알아요. 이래야 시간이 줄고 정확성이 생겨. 왜냐하면 정답하고 상관이 없는 데서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정답하고 상관이 없는 데서 우리가 실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수업 들으시다 보면 보일 겁니다. 자, 35번 볼게요.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도록 한다. 자, 오른쪽에 내가 빨간색 형광 펜친 거 다시 한번 이제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사회질서가 문란해졌어 형벌을 가하면 돼. 또는 형벌로서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예방적 차원도 있다. 자, 2번 선지. 민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면 수평적 관계가 회복된 걸로 간주한다. 자, 봐봐. 민사법의 목적은 뭐야? 수평적 관계 회복이야. 그럼 타협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더 이상 우리는 가해가 있어요, 피해가 있어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전제야. 이해됐니? 문제 삼지 않는 거니까 소송도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원래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보셔. 기본적으로 사법은 평등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럼 평등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는 거야. 그럼 평등관계가 타협을 하면 얘들아 뭐야? 피해 가해자들끼리 합의가 된 거잖아. 즉 무슨 얘기야? 피해 가해 사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봐. 피해 가해 사실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불평등하다는 얘기지. 근데 불평등하다는 게 회복됐으니까 평등해진 거지. 원리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해서 정리하셔야 돼. 자, 3번 선지.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 피해자가 아니야. 피의자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야. 그러니까 단어뜬 문제에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당했어. 당할 피자를 쓴 거야. 뭐가 있는?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피의예요.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당할 피자야. 혐의, 피의야. 자, 두 번째는 이거야. 소송을 당했어. 소송은 뭐라고 얘기했어? 고. 그 다음에 당했으니까 뭐야? 피니? 왜 피고가 되는 거야? 당했으니까. 뭐를? 소송을요. 이해됐니? 자, 그럼 피해자는 뭐야? 손해를 당했어. 그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해라고 해. 그래서 당했다 피야. 손해의 해야. 바람의 자야. 됐니? 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 니네도 연애도 할 거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얘들아, 니네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끼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걸 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이 모든 걸 감싸줄 수 있는 상대방을 원하는 건가요? 진짜 낭만적이니까. 아니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걸 해줄, 내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낭만은 없더라. 나는 안 바뀌어. 이렇게 살았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살 거거든. 빡세게 살 거고요. 더 열심히 살 거고요. 위대하게 살 거예요. 수업 듣는 애들도 그렇게 돼야 돼. 아유, 대체 뭐 병신 될 건데. 36번 봅시다. 1번. 피고인과 피해자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인가? 기억이 뭐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들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배경 설명을 아까 문제에서 충분히 드렸을 거야. 그럼 봐. 타협의 문제가 아니죠. 유죄 100% 입증 전까지지. 문제가 아니야. 유죄를 입증하는 거가 100% 확인될 때까지. 다시. 유죄 입증이, 얘가 유죄일 확률이 100%에 수렴할 때까지는 무죄라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섞고 있고. 2번, 뭐 3번, 4번 다 마찬가지. 일단 당연히 뭐니? 5번이죠. 아까 설명한 내용이지.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한 건데. 자, 그럼 이제 정답은 골라놨으니까 2번 선지부터 고쳐보자. 자, 재판 과정에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대. 자, 봐봐 얘들아. 재판 과정이라는 거는 이건 공권력이죠. 공권력 때문에 사인이 피해를 입었잖아. 구제해야 돼, 안 해야 돼? 구제해야죠. 이 구제는 뭐에 관련될까? 왜일까? 얘들아 봐봐. 자, 여기서 피해를 가한 애들이 누구야? 공권력이지. 그럼 공권력은 봐. 인격권이 아니잖아.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형법은 왜?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잖아. 그렇게 되는 건 뭐야? 공권력과 공권력의 관계잖아요, 사실은. 무슨 법이 될까? 잘 모르거든요. 아마 행정법 아니겠어? 공권력이 개인에게 피해를 줬어. 사적 구제 못해. 그럼 공권력이 가해자일 때 공권력에 구제를 하는 거는
즉 이 개인을 구제해 주는 거는 피해를 입은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공적 구제만 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협력 부위에서 공권력이 될 거야. 아마 이거는 이게 행정법 아니겠어요? 범주사? 낼 수 있죠.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잖아. 어떻게 세 가지니? 나와 있듯이 대상이 사인 대 공권력, 사인 대 사인, 그리고 대 공권력이 될 수도 있잖아. 까지 굳이 칠 필요는 없어.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잡아보시고. 자,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와 관련된 법규가 없다면 당연하죠. 치주예요.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입증이 100%가 안 되는 경우잖아. 유의 유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맞는데 범주 아웃이에요. 유죄 추정의 무죄 추정의 원칙. 입증 확률에 대한 얘기인 거지. 법규 유무, 근거 법령 유무가 아니니까.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관련해 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이제 뭐 미란다 원칙, 뭐 고제 원칙 등등 그런 얘기야.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 즉 무슨 얘기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얘기예요. 5번 이어지는 거 보이죠? 4번은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거든.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법 취지라고요. 보이셨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중이던 A는 가해자가 돼버렸죠. 피해자죠. 하는 국가 기관이죠. 기소할 수 있죠. 그럼 봐봐.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했다는 게 근거죠. 이건 근거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 근거. 기소의 이유. 뭐라고 하면 될까? 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법률 용어로. 기억합시다. 요건이야.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요건.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소를 했죠. 성립됐으니까 법적 절차 첫 번째 기소. 그래서 이거 기소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죠. 어떻게 됐어? 이유, 구조 복잡. 그리고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으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지 인정하지 않겠다가 아니지. 어렵다지. 얘기야? 증거불충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이야?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이야. 이유는 구조가 복잡했다. 열악했다. 선고 확정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얘는 무죄 확률 100%야? 아니면 유죄 확률 100%가 아니었던 거야? 무죄 확률이 100%가 아니었던 경우예요. 그가 아니라 확률이 100%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럼 봐. 여기는 뭐가 진행된 거야? 형사죠. 어쨌든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구제를 못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야. 그럼 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구제를 해야지. 그러면 B는 피해자라고 봤지. 그러면 피해자 A는 피해자 B는 뭐가 됐어? 민사의 원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봐봐. 형사 입장 어렵다니까. 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 못하게 하는 건가? 어쩌겠어. 그런데 내가 당장 당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한 3군데 5군데 다 물어보세요. 대신에 상담료는 줘. 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안 받더라고. 근데 상담에서 상담료는 줘야 돼. 지키면서 가야 돼. 기본적인 걸 안 지키니까 변호사들도 안 지키려고 하겠잖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보험사는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의 손해배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대요. 내버렸잖아. 그래 형사가 방어의 근거가 돼버리잖아. 함부로 거는 게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피해자 쪽에 가해자 쪽에서 야 우리 형사에서 무죄 났어. 면책 정해버리잖아. 뭐야? 보험금 지급하라고 판결 났죠. 됐네. 즉 무죄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봐봐. 뭐야? 유죄 확률이 51%였다 하더라도 무죄가 난 거야. 하지만은 어떻게 된 거야? 민사적으로는 배상해야 되는 거야. 이기 쉽다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그렇지 말한 얘기가 아닌 건 알지. 그러니까 사실 형사를 입증한 민사는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형사 입증하자면 민사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근데 변호사는 보통 민형사 같이 걸려 그래요. 왜? 건건으로 2배 받잖아. 그럴까? 지분 승에서 지금 이런 예시를 가져오실 수도 있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기 위한 소송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에 그렇죠. 이건 기본적으로 봐봐. 형사고 민사의 정의잖아. 기억에서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니은에서 안전하게 운행 의무 위반을 판단할 입증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결과도 당연히 다를 수도 있죠. 왜? 더군다나 이게 민형사의 차이에 대한 얘기고 아까 구조들을 그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자, 1번 선지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지문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보기에다가 적용해서 이 상황을 이해를 했니라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독립적이지 않고 1번에서 사고의 흐름이 이어져요. 민형사 정의가 끝났으니까 뭐야? 왜 결과가 달랐는지야. 뭐 때문에 생겼겠어? 원인 차이 때문에 생겼겠지. 그거 차 인과구조 물어볼 수밖에 없죠.
기억에서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것이로. 니은은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100% 51%죠. 형사의 뭐야? 차이점이죠. 중에 하나지. 이게 여러분한테 단어가 헷갈릴까 봐. 왜냐면 나도 여러분한테 단어가 헷갈렸거든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가 나도 헷갈렸어요. 똑같은 피자니까. 근데 봐봐. 피고는 누구니? 이게 피고는 뭐예요? 누구예요? 자, 무슨 사건이야? 또 봐봐. 소송을 하지. 그러는 단어는 소송이라 그랬지. 원인이 되는 애들 있고 소송에 돼 있을 거 아니야. 소송을 있을 거 아니야. 뭐를 당하는 거야? 소송을 당했다고. 소송 뭐라고 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피고. 그럼 형사재판의 원고는 누구야? 검사라고. 네. 야, 이걸 모르면 진짜 개빡대가리야, 얘들아. 야, 이렇게 진짜 이걸 모르다는 그 빡대가리야. 빡대가리라고, 진짜. 대답해. 필기 다 있어. 자, 형사재판의 피고는 누구야? 피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 설명 다 해라. 자, 원고는 누구야, 그러면? 피해자라고. 피고는 민사재판이야. 민사이 아니야. 뭐야, 그러면? 가해자라고. 됐지? 법적인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물었다기보다는 지문 통해서 상식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답 선지가 다 뒤로 밀려있는 이유가 앞에서 정답 고르고 고민을 중간에 끝내지 말고 끝까지 읽으라는 거야. 리걸 마인드를 세팅을 하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됐니? 선지. 자, 봐. 뭐가 틀렸어? 피고인 맞죠? 피고인은 누구야? 그래서 무죄가 됐잖아.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원고는 누구니? 피해자지. 그러니까 배상을 하고 한 거지. 자, 다툼의 범주가 다르잖아.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내가 아까 빨간 상황에 친 거 보여요? 주의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만 다툰 거야. 이것도 되게 중요해. 너희가 민형사를 걸 때 유의할 점이 있어. 잘 들어야 돼. 너희가 주장한 것만 판단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싶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무슨 얘기야? 이건 너무 좀 구질구질한데 싶은 것들이 있어.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래야 법원은 판단을. 자, 그러니까 봐. 법원에서 판단한 건 B에 가실 유무야? A에 가실 유무야? 그래, A에 가실 유무지. 이해됐니?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의문을 위반한 A의 과실의 판단 대상이라니까. 됐니? B의 과실을 형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야. A의 과실.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형사재판에서 판단한 대상은 누군데? 뭐라고? A의 과실이냐 B의 과실이냐 해서 뭐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요? A의 과실을 판단하고. 정리 잘 하세요. 엄밀하게 뭐가 틀렸는지까지도. 그리고 이렇게까지 분석하시면 보통 내신 대비는 충분하시거든. 자, 그럼 봐봐.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 몇 번 반복하라고?